비례물시하며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언하며 비례무동이니라. 비례물동. 새기는 건 어렵지 않죠. 사자수학은 이렇게 넉자로 만들어 놓은 자체가 뭐 새기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보통 뭐 글자 수도 적으니까 만만하고, 웬만하면 우리의 그 생활에 맞게끔 문장을 번역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서 공부를 어렵고 좀 깊이가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한테, 저학년 학생들한테 일상생활의 행동거지 위주로 하면은 또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읽어본데 해석하는 거는 그래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아라. 얘가 아니면 듣지 말아라.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아라.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아라. 뭔가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건데, 그 말을 해석은 어렵지 않지만 얘가 아니면 그런 말이 또 어렵죠. 그렇죠? 이거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논어에서 유명한 구절인데, 따로 이 공자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그 인을 표현하는데, 인을 실천하는 데에 집약된 좋은 말이다 이렇게 해서 송나라 때 정자라는 학자가 또 여기에 대해서 문장을 붙였어요. 말을 붙였어요. 그거를 경계잠자에서, 바늘잠인데 바늘로다 찌르듯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경계한다, 그런 글로다가 문체의 한 종류예요. 이렇게 잠해서 4번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이 이름이 그 지금 4개 합해가지고 사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문장을 더 붙였어요.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경계에 글을 붙인 것의 제목이 사물잠. 고문진보 후집에 보면은 사물잠이라 그래서 이 글이 나와요. 4개로 되어 있죠. 지금 비례물시에서 볼시자가 있으면 그거는 시잠. 비례물청, 그래서 들을 청 있으면 청잠. 언잠, 동잠. 그래서 그 4개를 다 합했을 때는 사물잠 이렇게 말해요. 논어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보시게 될 텐데, 논어를 지금 공부할 때에는 공자 말씀 위주로 공부하면서 그 참고서격으로 주석을 보게 되는데, 보통 조선시대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의 어떤 그런 사고 체계를 먼저 익히기 위해서는 주자주로다가 봐요. 송나라 주희의 집주로다가 보게 되는데, 주희가 이제 그 주자라고 그러죠. 희는 이름이고 자를 붙여요. 공자, 맹자. 그러는 자는 남자의 미칭이고, 범범하게 쓰면 미칭이지만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고 대체로 사상적으로 일가를 이룬 경우, 그래서 뭐 선생님 이런 뜻으로다가 쓰게 되는 게, 붙여지게 되는 게 보통 성에다 붙여요. 그렇지 않은 경우 혹 있지만, 그래서 송나라 때의 주자가 공자 말씀을 토대로, 그게 논어죠. 그 어록을 토대로 해서 그간에 있던 모든 그 학설을 망라해서 자신의 그런 사상적인 주관을 입장으로 해서 주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주를 같이 보면서 논어를 익히게 되는데, 특히 주자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정자예요. 정자 그러면 성이 뭐겠어요? 정이겠죠? 그리고 보통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정자만은 특별히 2사람이에요. 형 아우가 다 공이 큰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형 아우를 아울러서 정자라고 그래요. 세부적으로 정자왈 그랬을 때에 이게 형 정자인가 아우 정자인가 그거는 이제 찾아서 익숙하게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자의 경우에는 이 2사람, 그래서 이정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그 책은 이정전서라 그래서 그 책 이름도 이정으로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형과 아우가 있는데 이 사물잠은 고문진보에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문장을 지은 작자가 아무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그 정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겠죠. 성명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가 있어서 정숙이라고 그러는데 정숙으로 그러면 숙 그러니까 벌써 형은 아니겠죠. 동생이에요. 이름은 동생은 아래 턱을 써가지고 턱 이자고 여기 머리혈이 있으면은 머리혈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신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형은 정호고 아우는 정인데 사물잠은 정이의 글이에요. 정이 동생의 글이에요. 명도 선생, 이천 선생 해서 앞으로 이게 사설을 공부하고 한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학자가 돼요. 이분이 정자왈 그래서 아주 주석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특히 이 사물에 대해서 정말로 인을 표현하기에 이마만큼 훌륭한 글이 없다 해서 특별히 문장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이 네 구절에 대해서는 유명해요. 새기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공자의 수제자는 안연인데 논어에 보면 논어 20편 중에 안연편도 있어요. 안연편은 제일 처음이 안연문인한데 이렇게 시작해요. 안연이 인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극기 복례 위인 극기복례 위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극기복례 많이 들어보셨죠? 극기복례 위인 기를 이겨서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안연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금방 알아듣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목을 물어요. 그랬을 때 공자가 제시한 조목이 이 네 가지예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해가지고 네 가지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글자 어렵지는 않은데 극기복례 뭐 학창시절에 윤리시간, 도도시간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또 이 극기복례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나를 이겨 예로 돌아가자. 나를 이겨 예를 회복한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로다가 그냥 외워버리거든요. 나를 이긴다. 그 말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나를 이겨버리면 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는 사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사로운 욕심. 그 욕심을 이겨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잠을 쫓아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잠이라는 하고 싶은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는 거. 돈을 보고, 불의의 돈을 보고 그걸 갖고 부정을 축제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 못한 사욕. 그래서 그런 욕심을 이겨내서, 예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예도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그 주를 빌려서 예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리지 젊은 이는 본심지 전더 지금 기는 사역이고 예는 천리의 젊은이고 이는 본심의 전덕 이렇게 그 주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설명을 들어도 사역은 알겠지만은 이건 또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것이 토대가 돼서 앞으로 논어를 읽을 때에 많은 밑바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라는 한 말로 쓰지 않고 우리는 보통 두 글자가 돼야지 좀 안심이 되고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경자도 하나 쓰지 않고 공경 이렇게 말하고
예 같은 것도 예로서 충분히 포괄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절 그렇게 하거든요. 또 그렇게 글자를 우리식으로다가 단어를 만들어서 써요. 예절 이렇게 쓰죠. 말일절 써가지고 예절. 근데 예를 설명할 때에 가장 적절한 물건이 바로 이게 이제 대나무 마디잖아요. 바로 대나무 마디예요. 대나무 마디는 이 지금 한 마디만 떼놓고 보면은 이 한 마디만 떼놓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제일 아래고 여기가 제일 위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장 여기까지는 하고 그 밑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거, 적어도 이 위로는 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선을 의미하는 것이 마디예요. 마디. 그래서 일상생활에 모두 알맞은 마디가 있는 건데 물건을 아끼고 전기를 아껴야 되는 것이 그게 검소한 생활이겠죠. 그렇지만 아껴야 된다고 여기서 전기불을 꺼보세요.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두워서 못하죠. 그러니까 아끼는 거는 검소한 거는 좋은 생활이지만 적어도 유지해야 될 최하에 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위아래에 구분이 있는 거, 그런 마디가 마디라는 속성이 예예요.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지켜야지 될 도리가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지 될 그 도리가 있는데 그런 마디가 예예요. 예전에는 신분사회니까 뭐 신분에 따라서 그 마디가 확실하게 구분이 됐겠죠. 그러나 요즘 생활에서도 내가 자식으로서의 마디, 내가 학생으로서의 마디, 그런 게 다 역할이 있겠죠. 주부로서의 마디, 남편으로서의 마디, 그게 말하자면 다 예예요. 그런 게 이렇게 한 마디 떼놓고 봐서도 그런 분수, 그게 바로 각각의 나누어진 몫인데, 그게 분수인데, 이거 말고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것도 역시 예예요. 그런 질서도. 그래서 예절할 때 그 마디절자는 예의 속성을 말하는 거라, 지금은 예절 그러면서 옛날처럼 포괄적이 쓴 것보다 굉장히 줄여서 의미가 축소돼서 활용은 하고 있지만 속성으로 보면은 그 마디를 생각하는 것이 예로서는 아주 적절한데, 지금 예를 설명할 때 천리의 절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절은 그런 마디예요. 그래서 절문이라는 소리가 한문에서 참 잘 나와요. 근데 그 대놓고 번역을 절은 언제나 절차 이렇게 해요. 절차. 차례죠? 마디이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렇듯이 절이라는 것은 차례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문은 그럴 문자, 이 문은 그럴문, 문자문 해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은 본래는 무늬예요. 무늬. 무늬는 그림이죠. 여기 바탕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막 이렇게 그어지면 그게 뭐 좋은 그림이든 뭐 의미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거는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를 막 써놓고 뭐를 막 그렸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무늬예요. 여기에 지금 이러이러한 칠판 위에 이러이러한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무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냥 아무런 형식을 가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면은 생활에 무늬가 없는 거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절도 있게 정해서 하면 거기다 생활에다가 무늬를 주는 거예요. 몇 시까지 자는 무늬, 몇 시까지 먹는 무늬, 몇 시까지 공부하는 무늬. 말하자면 그런 게 무늬예요. 그냥 놔두면은 아무것도 계획을 안 세웠으면 거기다 아무것도 안 그린 거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생활 자체에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다 이렇게 무엇을 감히 한다는 게 그게 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문을 형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절차 형식. 요 절문이라는 소리가 나오면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절차와 형식이다. 그런 게 바로 형식. 그래서 무슨 의식을 하든지 간에 늘 제사를 지낼 때에 결혼식을 할 때에 모든 행사에는 절차가 있게 절차와 형식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 게 말하자면 문이에요. 문.
문은 글이다. 글자도 말하자면 문. 글자도. 그렇죠? 그래서 상형 문자가 곧 문이에요. 상형 문자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글자를 다 만들지 못하지요. 회의 문자, 형성 문자 해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더 만들어 나가요. 있는 걸 가지고 포개서 만들어 나가고 조금 가미해서 더 새로운 제3의 의미를 쓰고 제3의 글자로 써요. 만들어 나가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요 글자의 속성이에요. 한자는 처음에는 간단하게 썼어요. 그러다가 일이 많아지고 표현할 게 많아지니까 구분을 해요. 또 혼동이 오고 그러니까 같이 쓰다가 혼동이 오고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간단한 글자가 먼저 쓰여진 거고 조금 이렇게 획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분파돼서 나온 글자예요. 근데 문자 자자의 속성은 아들 자자예요. 이걸로다가 다 글자도 쓰고 아들도 쓰고 그래요. 그럼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난 남자를 아들이라고 그러지. 개가 난 남자는 그러면 새끼 그러잖아요. 다 붙이면 욕 같네 진짜 보니까. 새끼 이러잖아요. 새끼가 말하자면 자예요. 그렇죠? 사람 새끼도 새끼, 또 동물 새끼도 새끼, 새끼가 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동사로 하면 새끼 치다죠. 새끼 치다. 새끼 치다가 자예요. 새끼 쳐 나가는 게 자예요. 즉 새끼 쳐 나가는 건 뭐예요? 숫자가 불어나는 거죠. 그게 자예요. 그러니까 글자도 하나가 아니라 불어나는 거죠. 이게 문자예요. 문자일 때. 처음에 생겨나는 것이 점점 이제 고상한 말로는 형식적인 말로는 제자의 원리에 의해서 이러지만은 그 글자들이 다 이렇게 새끼쳐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문이라는 거 한문에서 역시 잘 나오는데 형식이다, 그림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그 예는 천리의, 시자는 뭐뭐의 절차와 양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조금 설명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천리라는 것은 이거는 이치, 살아가는 결 이런 게 리인데 다스릴 리자는 이치 요대로 해야지만 망하지 않고 존재하게 되는 그 무언가의 원리가 리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어떤 주제자가 하여튼 있으니까 이렇게 추나 추동 계속 돌아가고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오고 그러겠죠. 여기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미미한 존재라서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운행하는 이치가 있으니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치예요. 그럼 이 우주가 그렇게 망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는 불확실하지만 뭔가 이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망하지 않으려면 우주가 돌아가는 이 한 천리를 본받아서 하면은 안 망하는 거예요. 이 이치라는 것이 사람이 발견한 이치가 선을 하면 안 망해요. 이 발견의 이치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선정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폭정을 하고 악정을 하고 악행을 하다 보면은 그 집안은 망하고 그 나라는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치대로 안 하니까 그래요. 이치대로 받아서 하면은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라는 것은 그렇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그런 형식이 있는 것이 예인데 말하자면 어떤 절차와 형식이냐면은 천리의 그렇게 망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되는 그 무언가의 원리, 그런 이치의 절차와 양식을 한 글자로 말하자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태어날 때에 인을 갖고 태어나요. 인을 갖고 태어나는데 인은 본심의 전덕, 본래 갖고 태어난 그 마음의 온전한 덕이에요. 요 전자는 지금 전부 다 합해서 양적으로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쓰기보다는 한문에서는 온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온전하다라는 것은 이게 찌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온전한 거예요. 찌그러지지 않는 게. 찌그러지면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는 게 온전한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는 사람은 온전한 덕, 즉 인이라는 온전한 덕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자람으로 인해서 자라면서 주변의 유혹에 의해서, 그게 말하자면 사욕이에요. 주변의 유혹에 의해서 그 좋은 인이 깎아져요. 이렇게 온전한 게 이렇게 깎여 먹어요. 그래갖고 많이 깎여 먹으면 사랑이라고는, 인이라는 거는,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 돼버리는 거예요. 본래 갖고 태어난 대로 그 본심대로 있으면은 정말로 그 어진 사람이 될 텐데, 사욕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사욕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보면 안연이 문인, 인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가 자기의 사욕을, 내 속 안에 있는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 그걸 극복을 해요. 이겨내서 본연의 이런 이치의 절차, 양식을 회복하는 것, 요것이 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안연이 탁 알아듣고 구체적인 조목을 물어요. 그랬을 때 비례물시, 비례물언, 비례물청, 비례물동에서 네 가지를 언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네 글자씩 말했으니까 16글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논어경문은 그 구체적인 말이 16글자인데 그거를 정자가 특별히 이건 너무도 명언이다 해가지고 비례물시에 대해서 시점해가지고 몇 문장 붙이고, 또 비례물언, 그럼 언에 대해서 언잠해가지고 몇 문장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합해서 사물잠이라는 문장을 지어서 그 문장은 또 역시 이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크게 사랑을 받고, 그래서 늘 애송하고 암기하고, 저희도 공부할 때 그거 외우는 거 시험 봐서 통과 안 되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태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외웠어야 되는 건데, 참으로 오래전 얘기지만 그거 다 외워서 시험 보고 그래야지 됐었었는데, 지금 비례물시 나오고 청 나오고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정자가 이 사물을 유독 아끼고 칭찬했던 이유는 이거야말로 마음을 알려주는, 이거야말로 심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대한 공부를 이거를 통해서 하면은 정말 적절하고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속 안에 들어있고 누구 마음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한가, 그 마음이 잘 길러지느냐, 이것은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그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건데, 어떤 통로예요? 뚫어진 통로죠. 뚫어진 눈, 뚫어진 귀, 뚫어진 입, 이런 행동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뚫어진 거를 바르게, 바른 기원을 넣어주면 바른 마음이 되고, 부정한 걸 넣어주면 부정한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정말로 잘 표현하고 마음 공부를 수양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지금 이 사물을 들은 거예요. 비례물시다. 비례물시. 심해 본어하니 응물무적이라. 마음은 본래 허령하니, 마음은 만질 수도 없고 빈 거예요. 마음은 본래 허령하니 응물무적이라. 물에 응해도 아무런 자취가 없어요. 조지유효하니, 그것을 잡는 데에, 그것을 간직하는 데에 방법이 있으니, 시위지칙이라. 보는 것이 법칙이 된다. 보는 것은 폐교어전하면, 가릴 패자,
폐교 어전하면 기중즉 천이니 그 중심이 기중즉 천. 제지어 외하여 이안 기매하라. 요 뒤에 앞에 쓰지 않았어요. 요 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다는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더 궁금하고 필요하면은 바로 논어를 열어보면은 알 수 있어요. 폐교 어전, 지금 시에 대해서 시는 이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본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뭐 구용이다 구사다 이럴 때에 보는 것에 대해서는 눈밝기를 생각하고 뭐 구사에서 그런 식 나왔죠.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에 멀어지면 눈이 멀면은 객관적으로 못 보잖아요. 사랑에 멀면은 뭐 제대로 그 사람을 판단을 못 하게 되듯이 그 민요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소리가 여자는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이쁘지도 않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 남자의 눈에 보면 너무너무나 이쁘고 일색이에요. 천하일색. 그래서 내가 예뻐서 일색이더냐, 내가 잘나서 일색이더냐, 내 눈이 멀어서 일색이지. 네가 정말 잘나가지고 천하일색이냐, 내 눈이 멀어서 너를 일색으로 보는 거지. 마치 그런 거죠.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표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귀어 가리워지게 되면 이거는 중은 중심, 마음이에요. 마음이 옮겨가요. 요 앞에 조금 전에 했던 거 이제 빨리 지나가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심에 번호하니 응물무적이라. 마음은 허령해서 어디에 이렇게 반응해도 자취가 없어요. 그런 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 앞에서 잘못 가리게 되면 마음은 그냥 이 눈이 보여지는 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눈이 예쁘게 보여지면 예쁘다. 눈이 밉게 보면 밉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마음은 자취가 없는 건데 앞에서 이렇게 잘못 가리게 되면 그 중심이 옮겨져요.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밖에서 그것을 제재해서 밖에서 보는 것을 제재해서 밖은 내 몸 밖이죠? 마음은 안에 있으니까 밖에서 벌써 제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안을 내 마음, 내 속을 안정되게 해야지 된다. 보는 거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게 이 눈을 그렇게 해서 경계를 시켜야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비례 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청장, 듣는 것도 귀도 가려지고 눈도 가려지고 그래서 객관을 잃게 되니까 다 하기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겠고 말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조심해야지 되고 그래요. 뭐 말이라는 것은 달리 설명이 필요 없죠.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수학을 보면서도 언제나 그 말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라고 경계의 말이 나오는데 말 조심하라고 그러는 것은 말을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너무나 많이 하고 너무 번다하게 하고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거 다 행동이 따라가기가 더뎌요. 말은 너무너무 빠르고 행동하기는 너무너무 느리고 그게 이제 지체가 되니까 격차가 있어서 그 말을 그래서 신중해야지 되는 거죠. 오죽하면 사불급설 말에 대해서는 논어에 있는 말이죠. 이것도 사는 넉사자인데 말 4마리가 끄는 수레 하나를 이제 사마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단위가 있어요. 말 4마리가 끄는 수레 하나가 사예요. 사마사자 그러는데 말 4마리가 끄는 수레 하나도
혀가 미치지 못한다. 혀가 더 빨라요. 그렇게 말이 몰아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은 언제나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말은 사람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인심지동이 인언이선 하나니. 인언이선. 밝음, 발설하는데, 이거는 조급하다. 조망, 이라야 내사 정전하라. 내사 정전. 우리가 또 앞뒤 끊어놓고 말에 대해서만 한번 보자고요. 인심지동. 이거 지금 다 언자미든 시자미든 동자미든 청자미든 그거 하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속안의 마음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은 어째서 그럼 조심을 해야지 되느냐? 말은 뭐냐면 인심지동, 사람 마음의 움직임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인언이선, 말로 인하여 드러난다. 그렇죠? 속마음에 따라서 말이 고울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말은 그런 역할을 해요. 마음의 움직임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말로 인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바랄 때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지만, 금지해야 되만, 이건 조급하다, 망령되다. 조급하고 망령된 말을 말아야지, 금지해야지만 안으로 이에 고요정자죠. 안정되고 온전하게 된다. 마음을 정전하게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언동청시 이런 게 각각이 마음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경계를 해야지만 바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온전한 덕을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인을 하는 조목조목으로다가 4가지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제시된 것이 이 4가지예요. 이제 논어를 공부하고 다른 공부가 더 쌓여지면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게 될 텐데, 아마도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그래도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좀 쉽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좀 말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늘 예가 나오고 늘 인이 나오고 극기, 기 이런 거 나오고 말이죠. 그러는데 그거를 너무나 형이상학적으로만 말하면은 힘들어요, 말하기가. 다 이렇게 좀 끌어내려서 좀 쉽게 풀어서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셨죠? 이제 거기에다가 첨가를 하셔가지고 더 심오하게 그런 계략을 이해를 하셨으면 더 심오하고 더 조직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또 철학 공부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동양사상의 단 밑거름이니까 인 얘기하고 4가지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